unperson, 사람이 아님? 비인간? 우리의 히어로가 돌아왔구나. 괜찮아요, 정말로.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적어도 나에게선 말이죠. 왜냐면 공개적으로 당신이 한 일을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TNB가 그 신문이죠. 그 신문에 당신 이름이 크게 적힌 거 생각만 해봐요. 안 되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니나라는 사람이 이 소트의 마지막 멤버인데 충분한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세 번째 챕터라고 해야 하나? 세 번째 날은 이 니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서클몰의 프로테스트 시위를 기획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폭탄도 찾았으니까 굉장히 큰 관심이 있게 됩니다. 니나라는 사람이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보면은, 그런 관점을 보면은 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니나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관찰을 해주면 좋겠어요. 니나가 메인입니다. 일단 헤드라인, 새로운 글이 올라온지 볼까요? 일단 조사를 통해서 서클몰의 비극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사설이 한 개 적혔네요. 해리슨 오더네시가 적은. 그리고 처음에 그 그레이의 100가지 그림자가 여기 또 나오네요. 이건 관련이 없는 것 같아. 사실 이제는 그냥 재미삼아 넣은 것 같아. 자, 이 영화가 감독이 이런 법적 고소를 받아가지고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아라는 그 주인공들한테 계약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레이의 그림자 파트 3의 후반 작업은 무한정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발렌타인데이에 이게 열리는 거는 아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배우들과 그 약간 이상한 디렉터인 스미시 아란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가 보죠? 사이에는 항상 좀 긴장이 있었어요 라고 하네요. 자, 이 그레이의 그림자를 기다려왔던 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기다림이었는데요. 이 3부작의 마지막 부는 벌써 여러가지 이유로 여러 번 연기가 되어 왔었고, 이제는 정말로 실제적인 위협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루바브 프로덕션은 그레이의 100가지 그림자를 제작하고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후반 작업이 무기한 연기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연기는 마이크 맥딜과 베티 아본이 이 영화의 감독인 스미시 아란에게 제출한 법적인 고소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스미시 아란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이 영화의 이미지가 양쪽 배우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온라인에 공개한 영화 포스터에는 그들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이 영화를 공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모여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여러 이론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영화에 문제가 되는 상태를 덮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결과 루바브 프로덕션 타임라인 프로필이 분노한 팬들의 메시지로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팬들의 마음을 다독여줄 만한 또 뉴스가 있는데요. 맥데시와 아본네시가 각자의 웹사이트에 발표하기로 그 둘은 서로 간의 그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커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 의미 없잖아 그거. 해리슨 씨네요. 이번엔 뭐라고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리슨 오더넬 씨가 지난주에 썼던 그 자신의 사설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시민들에게 테러 앞에서 용기를 가져라 라고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갑시다. 나는 정말 바보 같네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요. 지난주에 기사에서 저는 어떻게 본톤이나 파뷰에서 이런 폭탄들이 터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절거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그냥 제 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일 뿐입니다. 정말로 이런 이벤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톤에 있었던 공격을 놀리려거나 무시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돌 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 이걸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말 내가 그랬죠?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랑 우리 그 정부의 세이프티 빌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최근에 그 폭탄 테러 시도가 성공적으로 막아지기도 했고요. 드디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의 엉덩이를 뻥 차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많은 이런 질문들이 남지요. 대체 이렇게 수많은 CCTV가 있고 새로운 안보에 대한 법안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뭐하라고 쓰는가? 그리고 왜 이거의 용의자가 누군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가? 구속된 건 당연히 없기도 하고, 이런 질문들은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 인간들도 우리 사이에 있어요. 우리 바로 주변의 이웃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당신이랑 똑같이 생겼고 나랑 똑같이 생겼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나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긴 한데 하여간 카메라라든지 이런 자동화 장비만 가지고 누가 범죄자냐 테러를 할 거냐, 이거를 실제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전에 알아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의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나가는 행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대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서야 하고요. 하이테크한 이 안전 장비들과 함께 우리도 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얘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꿀 거라고 그렇게 의기소침해지거나 물러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리포트 해주세요. 그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런 테러리스트의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말이죠. 갑자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좀 실제로 바뀐 건지 돈 때문에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또 내 생각에도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이상한 방법이로군. 하지만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폭탄 테러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여전히 좀 이상하긴 해. 하지만 그게 맞아. 우리가 모두를 구할 수는 없지. 그렇지만 우리가 국가를 위한 감시의 눈이 되어줄 수는 있어. 글쎄요. 자, 나도 지금 그 국가를 위한 감시의 눈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드디어 메인 주제로 돌아왔고요. 자, 또 한 번 본토는 테러리스트 공격에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특별조사관의 노력으로 인해서 지번 있었던 3번의 폭탄 테러 중 마지막 것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범죄 장소는 서클몰이었고요. 본토 내에 있는 그 서클몰은 그래서 폐쇄되고 경찰들이 어제 조사를 해서 그 조사관들이 테러리스트가 어디를 타겟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캐서린 델라크루아 씨는 언론 보도에서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폭탄 테러를 성공적으로 막은 거는 이런 감시 장비들이 잘 동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범죄자는 우리 감시관들의 최우선순위 타겟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시관들은 이미 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네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없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웬 하트? 헤이, 어젯밤 내 핸드폰
또 그 해커죠. 어젯밤 내 핸드폰 그 충전하는 거 깜빡했네. 그래서 좀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해야겠어. 아니네. 아, 그 여자인가? 아, 안젤라. 안젤라인가? 볼까요? 아, 오늘 밤 내 핸드폰 충전하는 거 깜빡해가지고 옛날 방식처럼 이메일로 적어야겠네. 정말 좋은 저녁 시간 감사했어. 난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 평생 말이야. 어쩌면 그날을 제외하면 말이야. 그러면 CCC에 와서 오늘 밤 나를 데려가 주면 안 될까? 우리 같이 요리도 하고 뭔가 같이 보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저번에 했던 거기서 계속 하면 좋잖아? 어때? 웃기게도 나는 너희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막 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서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아마 네가 거기에 또 다른 애인을 숨겨두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런 건 아니지? 어쩌면 네 전 여친이라든지 네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사람 말이야. 아니면은 그 세이프티비를 싫어했던 그 여자라든지 니나랬던가?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것 때문에 너 나한테 빚진 거 굉장히 많은 거야. 알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너희 집에 가고 싶어. 사랑해. 마르카. 마르카? 엘리시 아니었어요 아까? 오늘 시티센터에 혹시 가게 되면은 정말 조심했으면 해. 그 폭탄도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있지는 말아줘. 알았지? 니나? 왜 세이프티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걸까? 몇 년새에서 제일 낮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야. 어쩌면 평생 중에서. 그리고 너와 나는 이 법안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지게 되기도 했잖아. 이 법을 싫어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상한 안 좋은 과거가 있다는 게 아닐까? 자, 이렇게 상황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 니나라는 사람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어. 먼저 백그라운드, 배경 체크부터 시작해야지. 이 사람이 누구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뭘 바라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체 폭탄 테러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 또 다른 엔트리가 열렸는데요. 왜 자꾸 이거 하나씩 열리는 거야? 이거는 콘선드, 니나가 적은 거네요. 니나에 대한 항목이 있나요? 콘선드 1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유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신의 권리에 대한 무관심은 정부 자체보다 더 나쁜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생활을 방해하는 감시 법안들을 이겨내련 말이죠. 우리는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부와 말이죠. 이 전쟁 선포는 세이프티빌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당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줄을 더 죄이는 것 뿐이죠. 이 법안을 가지고 그들은 이 나라에 있는 시민들 하나하나를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권리가 그들한테 이렇게 뺏겨간다는 것 자체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숨길 게 없는데 무슨 문제야? 라는 게 그 사람들의 설명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집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정부는 그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걸 당길 수 있게 말이죠. 우리가 어제 본톤에 있는 서클몰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총알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무관심에 대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저 뭐라고 부르죠? 실탄이 아니라 공포탄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속에서 어느 편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였죠. 우리는 이런 무관심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무관심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반대하는 겁니다. 조금 많이 급진적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 몰에서 있었던 일 들었을 때 조금 놀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군중들에게 거기 온 사람들을 협박하라고 얘기한다니. 그리고 당신이 글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거 여러 번 같이 얘기했었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얻어내야 하죠. 어쩌면 조금 더 흥미있고 이제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 거는 정확히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사람들을 무섭게 해서 관심을 끌게 한다고 자기 메시지에? 그게 서트가 하는 일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 놀래게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일이에요. 에이브.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라이프 스타일에 당장 문제가 되는 일에만 신경을 쓰거든요. 그거 자신이 한 말이에요. 이런 감시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일이라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들은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시 좀 따라 봅시다. 그러면 거기서 당신이 뭘 얻었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거기 있던 사람들, 지나가던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놀래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불안해졌을 뿐이죠.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전을 더 찾게 만드는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들과 정부가 옳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한 셈이에요. 이런 폭력은 열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서트는 그런 행동을 참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맞지. 좌시하지 않을 거예요. 폭력이라고요? 폭력은 없었어요.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금 놀랐겠죠. 진짜로 총을 쏜 거야? 난 그 은유적인 총이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충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지역신문엔 좀 나긴 했지만은 그 제대로 TMB에서는 신경도 안 썼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썼다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런 짓도 하지 않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차분하게 있어 볼까요? 자, 에이브, 당신 분명히 맞아요. 우리는 부싯돌 같은 거였죠. 우리는 우리 메시지가 거기 우리 메시지를 내놓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과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올바른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라고 행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걸 지지하지 않아. 지나고 나서야 똑똑한 척하고 미안하다고 하지. 다들 그래.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필요로 했을 때 그렇게 뒤에서 칼로 찌르는군요. 자, 이 정도 수준의 논의를 할 만한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 다음 미팅 때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니나가 조금 더 메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두 개나 있어. 일단 메일부터 볼까요? 헤이 키도, 네가 정말 맞아. 그 저녁을 정말 혼이 빠지는? 이라고 얘기할 만하지. 그리고 오늘 밤 물론 데리러 갈게. 네가 얘기하는 거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 지금 그걸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서 있지는 말자. 왜냐면은 너 같은 레이디한테 좋은 곳은 아니야. 거기에 내가 누구 숨긴 건 아니고 그냥 남은 음식들이랑 세탁이랑 이런 게 너무 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당연히 줄리엣도 아니야. 나 수개월간 그 걔한테서 뭐 들은 것도 없어. 걔랑은 완전히 끝났고 나는 너랑 함께야. 마르카, 약속해. 그리고 니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든 화를 내는 그 폭발물 같은 니나? 걔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마. 얘는 꽤 예전에 같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정도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밤 8시에 같이 보도록 하자. 사랑해. 일단 집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마르카랑 사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면 마르카가 생겨나겠죠.
줄리엣과 해리슨이 함께였었다고? 그건 나 몰랐는데. 뭐 상관없겠지만 이제 끝난 것 같네. 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니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하지요. 화를 내서 폭발한다고? 흥미롭군. 왜 그런지 좀 알아봐야겠어. 파트너 인 크라임. 그래요. 이게 어떤 크라임인지 궁금하긴 하네. 조금 근데 과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크라임이라는 말은. 또 언노운 챗. 니나랑 언노운 누굴까? 안녕 실비안가봐. 안녕 니나. 다 괜찮은 상태야? 묻고 싶었어. 걱정마. 우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토요일인데 다 챙겨줘서 고마워. 괜찮아. 기분 어때? 여전히 별로야. 니나 이렇게 말하기 좀 그런데 나한테 화내지는 마. 괜찮아. 너 괜찮지 않아. 넌 날 걱정하게 만들어. 너 정말 슬퍼 보인단 말이야.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애정전선에는 뭔가 새로운 일은 없고? 아니? 이 싱귤러 포털에는 그냥 바보들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 속에서 내 이상형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 그냥 이거 지울까 싶어. 맞아. 거기 99%는 바보들이야. 근데 한번 시도해보라고. 누군가가 도와주러 올지도 모르니까. 아니야. 나 스스로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나 일해야겠다. 정말 고마워 실브. 이따 전화할게. 그래. 힘내. 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슬퍼 보인다. 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있죠. 싱귤러의 니나의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웰컴. 싱귤러가 뭔지 그냥 찾아본 거야. 프로필 만들어야 해? 그 정도는 아니구나. 컨선드의 프로필이구나. 안녕하세요 컨선드 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사랑을 빠지기 좋은 날이네요. 이거는 당신의 퍼블릭한 프로필이니까요.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모두에게 보일 거예요. 헉, 얼굴이 있어? 자, 사는 거는 본턴 페어뷰에 살고 있고요. 클릭할 수가 없네. 85년생이고요. 35에서 45세 사이에 남자를 찾고 있고요. 뭐야, 헤테로섹슈얼이냐 이것도 나오는 거야? 맞겠지? 아니, 찾는다고 근데 꼭 맞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나도 같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키 같은 건 알 수 있죠. 에? 키가 이렇게 크다고? 이거는 큰 의미 없을 것 같고, 싫어하는 것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고, 최근에 방문한 사람들, 당신의 의견은 당신과 매치된 사람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응답은 기밀이고 단지 이 매치 점수를 계산하는 데만 사용될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나요? 돈이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그건 뭐 누구나 그렇잖아.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갔으면 좋겠나요? 몇 년? 2년 정도. 이 파트너가 다른 사람이랑 보는 것도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그러면은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괜찮나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휴가로는 어떤 데를 가고 싶어요? 바다나 산으로요. 정치에는 관심이 있나요? 네, 관심이 있지요. 근데 누구나 저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 개를 좋아하나요? 고양이를 좋아하나요? 개요. 왼손잡이 글러브를 뒤집으면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른손에 끼울 수는 있죠. 당신의 대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려면은 당신 매치된 프로필을 방문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때는 대화창을 닫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당신이 다시 그 대화창을 열기 전까지는 메시지를 다시 하지 않을 거예요. 못할 거예요. 프리텐더 씨랑 얘기를 했는데, 안녕, 네 프로필 봤는데 꽤 괜찮아 보이네. 그래서 혹시 너 다른 사진도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닫았네요. 슈퍼랜디, YG쌤 이런 거가 있었고요. 왜? 대화가 왜? 클릭이 되네? 안녕 블론디 금발, 이 프로필 갔는데 네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야만 했어. 혹시 나같이 외로운 남자한테 시간을 좀 내서 나랑 같이 데이트 해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프랭크에서 술이라도 한잔하고, 너도 본토에서 왔으니 그런 거 알 거 아니야. 이번 주말 어때? 블론디라고? 금발? 진짜? 나는 내가 80년대에 아이였을 때 제외하고는 블론디라고 불려본 적이 없어. 그래, 나도 그래. 그럼 우리 언제 나갈까? 안 가. 알았어. 네가 왜 30살이 넘고도 아직도 싱글인지 이제 알겠다. YG쌤. 안녕 콘센트. 너의 프로필 읽었어.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졌어. 자, 여기 나는 이래. 네가 만약에 촛불 있는 저녁 식사를 싫어하고 영화를 싫어한다면은 남자들은 아마 너랑 데이트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는 그러면은 맨 처음 첫 데이트 때 어떤 걸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물론 내가 너를 그냥 주변에 있는 중국집에 그냥 데려가서 촛불 있는 저녁을 안 하면 되긴 하지만 그거는 너무 좀 직설적인 것 같잖아. 그래서 도움이 좀 필요한데 나한테 도움을 줄래? 안녕. 가끔씩 이렇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받는 것도 신기하긴 하네. 우리가 만약에 데이트를 가게 된다면 동네 중국집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그런 데이트하기 위한 그런 의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그나저나 내 이름은 몰리 슈아르츠야. 날 그냥 몰리라고 부르면 돼. 안녕 몰리? 잘됐다. 그건 나도 좋지. 왜냐면은 장난이 아니라 나도 그런 거 싫어하거든. 사실 대부분 남자들이 그런 거 싫어하긴 하는데 딱 맞는 여성이랑은 가끔 그런 걸 하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 그나저나 그 얘기를 해서 말인데, 너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작은 그림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표현도 청크 오브 데이터, 그리고 그 작은 데이터 조각들이 무슨 의미인지 말이야. 몰리는 대체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몰리가 집에 있을 때는 어떤 걸 할까? 혼자서 사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기다린 사람이 있는 걸까? 그리고 가끔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할까? 제발 몰리, 나 같은 바보한테, 너에 대한 지식에 목말라 하는 바보한테 먹을 걸 줄래? 날 굶기지 말고. 쌤. 안녕 쌤, 넌 정말 드라마틱한 남자로구나. 그래, 알았어. 나는 내가 찾을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 그러니까 알바 같은 거지, 템포러리 워커. 그러니까 네가 뭔가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었길 바래. 나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고 공업용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 아직 안 떠났어? 그러면은 나 혼자 살고 있진 않고 내 삶에 있어 중요한 누군가랑 살고 있어. 남자야. 그리고 나한테 매우 매우 중요하지.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그렇게 등산을 자주 가지는 못해. 질투하니? 그럴 필요 없어. 이건 내 아들 마이클이니까. 뭔가 많은 정보가 나왔는데, 이게 나 말고 나는 그냥 보는 거고 누군가가 직접 컨택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있는 느낌이 들죠. 굳이 청크 오브 데이터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몰리 슈아르츠라고 가짜 이름을 썼다고? 그것도 이상한 이름인데? 이거는 미호모인가? 테러랑 관련이 있을 만한 타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좀 반대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거 하면. 그죠? 그래서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크 이지, 아마 템프 작업이라니까 그 직업을 찾는 그런 사이트일 것 같습니다. 직업을 찾고 있나요? 임시 직원을 찾고 있나요? 어느 쪽이든 간에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슈와르츠 몰리로 로그인 되어 있네요. 클릭되는데? 이거 클릭해 봐야겠다. 이따가 워크이지와 함께 당신은 47,000명의 일하는 사람들과 5,600개의 고용주들을 손끝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편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에스크로우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임시 직업을 찾는 사람들과 고용하겠다는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리페어, 리테일, 서비스, 그리고 뭐 이런 거인데, 일단 몰리 슈바르츠, 입이 커요. 니나 씨는. 그죠? 새로운 사진이고요. 이거 나중에 누르면 될 것 같고, 그런 다양한 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레이팅은 되게 잘 받았어요. 984개? 대체 어떻게 일을 했으면은 진짜 뭐 며칠짜리 일들을 했다는 건가? 아니면 하루에 여러 개를 하는 건가? 자, 2017년 4월 13일에 보스턴 시티 클리닝에서 했고요. 12일에도 했고요. 어디랑 컴플릭인지 모르겠는데 11일에도 했고요. 자,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할게요.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다시 고용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직원이 아팠을 때 우리를 도와줬고요. 굉장히 빠르고 믿을만하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일을 해주었습니다. 야, 좋은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게 있네. 응? 왜? 더 밑에가 있었네. 자, 워크이지는 2013년부터 고용이 되었고요. 거의 하루짜리 직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이게 그냥 계약직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할 수도 있고, 밤에도 일을 할 수 있고, 주말에도 일할 수 있고, 휴일에도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 청구랑 컨플릭이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도 있고요. 이것도 올립시다. 우리도 주말에 일하고 있는데 라고 하고, 블레인이 뭔가가 있었는데요. 물론 서로 다른 얘기지. 위험으로서 그렇게 일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일 거야. 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겠어? 대체 목적이 뭐지? 우리 수상이 떠나자마자 날씨가 나빠지는군. 헤드라인. 블레인 씨가 수상 총리? 하여간 트리플리스에 깜짝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 미팅을 취소했습니다. 파르게스 캐피털인 트리플리스에 가기로 했나 보네요. 토요일 아침 우리 수상인 블레인 씨는 갑자기 우선순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애초에 그 캐서린 델라크로아와 보안국의 미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본턴 테러랑 관련해서 말이죠. 근데 이 수상은 갑자기 카사르트랑 그 적들 간의 의견 조율에 좀 더 관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회의는 그 오피셜 파티의 웹사이트에서 사라졌고, 블레인은 에어포스 비행기를 타고 트리플리스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파르게스의 수도이죠. 그리고 정부 대변인이 말하기는 수상은 트리플리스 국제공항에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 바로 카사르트 대통령의 환호가 아니라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반대파들이 또다시 수상이 한쪽 편을 든다 라고 의심할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블레인은 제대로 된 중재자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랑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테러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이메일. 무슨 검사 리조트야? 마테르노바 씨? 예? 마테르노바? 저런 이름이 아니지 않았어요? 몰리 슈바르츠.
닥터 화이트 씨를 대신해서 적고 있습니다. 여기 왔을 때 혈액 샘플을 채취했었는데요. 그리고 그거는 보스턴 센트럴 호스피털에 검사 의뢰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왔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리포트는 2017년 4월 13일이고 1981의 페이션트 넘버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고 모든 건 정상이고 뭐 대충 이상치에 근접합니다. 하여간 화이트 박사님이 다시 한번 와주기를 얘기를 하네요. 자, 아들렌 퍼거슨 씨고요. 뭐 그렇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네. 니나 마테르노바인데 몰리 슈바르츠로 가고 있다라는 건가?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읽을 수 있겠죠. 메디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했고요. 여성이고 어쩌고저쩌고 니나 마테르노바시고 나이는 맞는 것 같죠?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다른 데랑 컨플릭이 있고요. 자, 이 환자는 왼쪽 허벅지 위쪽 다리에 통증을 호소했고 이 통증은 약간 화상 같은, 그리고 가끔씩은 터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결통인 거죠. 그래서 이 다리는 가끔 멍해질 때도 있고요. 이 다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자주 생겨나고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좀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한 그렇게 된 지 9일 정도 됐다고 하고요. 추가로 우리는 환자에게 왼쪽 위 다리에 있는 그 나아진 상처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그 의료 레코드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회피를 했고 어떻게 해서 그게 생겼는지는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리에 상처가 있군요. 레프트고 이것도 레프트죠. 그래서 맥박은 정상이고요. 뭐 정상이고요. NPD 뭔지 모르고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시카트릭스 의료 얘기가 나오면은 정말 알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흉터가 있어요. 왼쪽 다리에는 흉터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에 대한 촉진을 해보았고요. 가볍게 눌러봤는데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피부도 괜찮아 보이고요. 따뜻하고요. 엑스레이를 했더니 그 예전에 있었던 깊은 상처가 몸쪽에 나타나는 것 같고 왼쪽 다리, 그리고 왼쪽 대퇴골이 어쩌고저쩌고 NPD가 뭔지 모르겠고 하여간 그 혈액 채취해서 BCH 랩에 보냈습니다. 통증은 아마도 그 왼쪽 다리에 있는 상처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처가 왼쪽 다리에 있는 신경을 누르거나 손상을 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메랄지아 파레스테틱 뭐야 이건, 업적 다리에 지각 이상이 있는 사람들과 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7년 4월까지. 근데 아마 안 쉬었겠죠. 이 환자는 이제 정말 다리에 대해서 좀 신경 써달라라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스피론 400mg을 주었고요. 식후 2번 먹으라고 했고, 그리고 14일 이내에 나아지지 않으면 돌아오라고도 했네요. 일단 상처가 있다라는 거는 남기고요. 이 정보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 직장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프리비어스 엔트리는 뭐지? 여러 번 와서 그런 거구나. 자, 봅시다. 이거 2015년에 한 거네. 이거는 이미 한 거고 이름도 했고. 자, 이거는 왜 그 전에 2015년에 왜 한지 볼까요? 소화가 안 돼서 좀 메스꺼웠다고 하는 것 같고, 토했고, 그리고 가벼운 열도 있었네요. 이거 역시 다 똑같고, 그 파랭스가 인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염증이 보이는 정도. 그리고 그래서 뭐 대충 위장염 정도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별건 없었고요. 이거는 2014년에는 이상하게 불안 증세를 보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에 한 5번에서 12번까지도 깨기도 하고, 근데 엄청 피곤하진 않은 것 같다. 하이퍼비질란스로 부르네요. 그런 게 있었고,
그 양손이 떨리고 뭔가를 적으려고 할 때 걸을 때 다리에서도 떨림이 있었다고 하네요. 특히 왼쪽에서. 이 증상이 얼마나 오래됐는가라고 했더니 한 3년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일찍 오지 않냐라고 물어봤는데 얘기하지 않았고요. 비슷한 행동은 이 증상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이런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비슷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욕설을 아마 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주먹으로 캐비넷 도어를 캐비넷 문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믿을 만한 이야기를 받기는 조금 어려웠네요. 왜 그러죠? 약간 챌린지 당하거나 약간 구석에 몰아졌다는 느낌을 받으면은 좀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나가 그랬다라고 그 걔도 얘기했죠. 남자애도. 이거는 PTSD가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신분석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한 이전 의학 기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에 한번 가보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요. 거기다가 밤에 자미롤린을 하나씩 먹어라 라고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다니기를 제안했습니다. 이거 원래 있었잖아. 그렇단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인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뭔가 PTSD가 있는 것 같다 정도죠. 이거는 편집증에 가까운 거 아닐까? 같진 않지만 그리고 3년 정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3년이라고? 대체 그때 뭐가 있었던 거야? 엄청 안 좋았었나 보네? 라고 얘기하면 2011년입니다. 2011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자, 이쪽을 볼까요? 그러면 이쪽이 맞을 리가 없잖아. 이거는 그치? 아닌가? 실제로 일하는 쪽이 더 맞겠지. 667 EXD3이고요. 인더스트리얼 쿼터에 살고 있고요. 알 수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나? 일단 넘어가고 나중에 진행이 안 되면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쪽이 근데 여러 직업을 했다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쉬어라는 거는 그냥 그거고 제안을 받은 거고 실제로 쉬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주말에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과연 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아닐까 잘 모르겠네. 두 가지가 있고요. 이니시에이트, 이쪽 먼저 봅시다. 이니시에이트 아닌가? 똑똑? 누구세요? 거기 누구예요? 라고 얘기했어야죠. 녹록 초크를 할 기분은 아니에요. 실망이네. 쓸데없는 소리 됐고. 누구예요? 자, 그러면 이제서야 물을 수 있겠죠. 이니시에이트가 이름이에요. 내가 당신을 알아요? 당신이 스스로 아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더 잘 알고 있을걸요? 당신이 또 싱글렛에 나온 사람 맞죠? 대체 나한테 어떻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날 두세요. 아니에요. 그거 내가 아니에요. 블록. 차단. 해커죠. 이거 기억이 맞다면. 맞지? 또 이니시에이트네. 이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그것도 찾아내 보자고. 이니시에이트이 우리의 타겟들 중에 2명이랑 연락을 했어. 그걸로도 충분해. 자, 됐어. 그러니까 이 해커에 대해서도 잘 찾아보자고. 하지만 일단 미스 마트레노바 씨한테 좀 더 집중을 합시다. 이 둘과 연결이 되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션 아니면 unknown person. 순서대로 보니까 나을 것 같아요. 로젠테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영업시간이 아니오니 제발. 줄벅 안녕? 준? 연락 받아서 너무 기뻐. 나도 그래.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이제 준과 줄벅이 한번 만날 때쯤이 되지 않았었어? 그 언니죠. 셋째. 맞아. 근데 내가 오늘 일하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네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땐 또 언제야? 미안. 언니가 날 정말로 안다는 사실을 깜빡했네. 스트레스 받고 있니? 보스가 뭐라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할 수도 있어. 아니야. 오피스에 이렇게 있는 거는 집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핑계가 되니까. 알았어. 나는 네가 왜 집으로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나 학생 아파트에서 떠나야 했잖아. 그거 알면서 그래. 그리고 그거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거 너도 알지? 너 로젠테크에서 돈 잘 벌고 있잖아. 그 도시에 있는 어떤 집이든 이제 다 렌트할 수 있을걸? 그냥 네가 그걸 바라지 않을 뿐이지. 언니가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 그래, 됐어. 미안해. 나 올해 시작 되게 힘들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정말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지금은 훨씬 나아. 근데 엄마 아빠는 내가 돌아와서 되게 기쁜 거는 같은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구나. 그럴 순 없지. 또다시 말이야. 또다시? 그래서 난 줄리엣이 정말 이제서야 해방되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지. 나 진짜야. 아니야. 너는 지금 다시 엄마 아빠의 그 마수에 빠져들고 있는 거잖아. 이 줄버그야. 줄버그?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옛날 생각난다. 내가 그거 어떻게 만들어낸지 기억해? 아빠가 언니를 준버그라고 부르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닉네임 부르지 않아서 되게 부러웠거든. 그럴만하지. 아빠한테 지지마. 적어도 좀 싸움이라도 걸라고. 알았어? 알았어. 믿어봐. 구디 잘됐어. 구디. 그럼 너 이제 일해야 하는 거지? 사무실은 비어있긴 한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아. 그래, 이따가 얘기하자. 또 다시 전화할 테니까 나한테 먼저 연락하려고 하지 말고. 농담이야. 준? 왜? 고마워. 날 믿어줘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다니. 그러니까 너의 그 큰 언니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겠지. 고마워, 준. 그래, 이따 보자, 줄버그. 이런 튀기네요. 일단 이거는 이쪽이 아니라 줄리엣 줄버그라고 부르고 있고요. 줄버그? 이상한 닉네임이네. 그래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부모님과는 트러블이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얘기인 것 같고. 러프 스타트가 있었다. 이거는 하면 나중에 좀 찾아줄라나? 올 초에 뭔가 이슈가 있었다. 아하.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토요일인데 오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까? 언니까지 내가 감시를 해야 하나? 일이 늘어나는데. 이러면 일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nitiate가 또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날 그렇게 차단할 수 없지. 저리가 꺼져. 내 이름 들어봐. 잠시만. 알았지? 그럼 나 사라질게. 네가 뭐라 하든 나 신경 안 써. 그러면 네 트러블 메이커 밴드에 대해서 나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정부가 해가 비치지 않는 곳에 킥을 한다고? 그건 나도 상관없어. 하지만 사람들한테 폭탄을 터뜨린다? 그거는 그냥 나쁜 일이지. 뭐? 왜 그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희들을 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지. 그 본톤에 있는 폭탄은 니네 그 불법 그룹이 예전에 갔던 곳들이잖아. 네가 그걸 듣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경찰들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찾은 것 같고, 그 마지막 폭탄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경찰들이 알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나의 양심을 편안하게 할 이유를 줘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밝히지 않고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날 지금 협박하는 거야? 너 아무것도 모르잖아. 있어봐. 나 정말로 널 협박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보여줄게. 내가 이 파티에 그 페이지를 해킹할 테니까 해킹하면서 뭔가 특별한 걸 올릴게. 그 파티에 있는 IT 가이가 굉장히 느릿느릿한 인간들이라서 굉장히 쉬울 거야. 그 사람들이 몇 초 안에 온다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러고 나면 네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지? 난 네가 뭐라 하든 신경 안 써. 있어봐. 내가 그러면은 일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서 떨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 하지만 내 핸드폰을 끌 수가 없다니까 지금은. 파티웹팀, 당신들 굉장히 멋진 파이어월, 그 방어벽을 가지고 있네요. 누군가 그걸 그냥 지나쳐버린다면은 굉장히 안쓰럽겠죠? 너 입 다물 수 없어? 이건 나에게 전율을 일으키고 나는 스스로에게 약간 디스트랙트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일단 거의 됐어. Just a second longer. 잠시만 더. 넌 뜨겠지 이제? 됐어. 응? 델라크로우는 이보다 더 예뻐질 수가 없을걸? 잠시 나도 그거 좀 봐야겠어. 하하 멋진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을까? 네가 꼭 해야 한다면 그럼 짧게 해. 그리고 내 삶에서 꺼져. 네가 이 사건들이랑 관련이 없다고 했잖아. 난 아니야. 그래 그럼 그 외에 누가 있을까? 이 밴드에서? 절대로. 해리슨이 그나마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는 한데, 하지만 해리슨은 카산드라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그건 카산드라가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이지.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여자애는 그냥 이 세상이 자신에게 빛을 줬다고 생각하는 응석바지 아이일 뿐이라고. 그리고 줄리엣은 약간 소심하지만 이런 일들을 조직하는 거는 굉장히 잘했어. 하지만 테러리스트를 할 만한 아이는 아니야. 내게 묻는다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내 생각에는 이 폭탄 테러 뒤에는 그 정부가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걸 생각은 해봤는데, 근데 2011년 이후로 모든 전기기기가 고유 번호가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생겼어. PC00357009. 근데 그거는 안전하지도 않아. 그거는 내 PC에 달려있는 코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그거야. 그게 맞으니까. 뭐? 걱정 마. 이거는 그냥 원격에서 숫자만 접속했을 뿐이고 그 이상 더 하지 않았어. 네 개인정보는 안전해. 네가 그런 해킹을 해내는 걸 보니 조금 더 믿어줄만 할 것 같네 지금은. 근데 네가 그런 스킬을 이용해서 이게 우리 정부의 일인지 알아낼 방법은 뭐 없어? 그 정부가 뭘 하는지? 당연하지. 내 말을 믿어도 돼. 나는 이거에 근원까지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가 하던 일을 하고 이렇게 쿨하게 있어. 알겠지? 이제 가야겠다. 알았어 스위티. 또 보자. 알았어. 그렇지만 스위티라고는 부르지 마. 근데 이거 그 중간에 이거 태킹하고 던 뜨자마자 팝업이 떴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걸 보자마자 포스팅을 했으면 만약에 막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놔두고요. 나도 이거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어서 나도 보고 싶어서 보러 갑시다. 아하, 캐터린 델라크로아, 불시스의 여왕.
불쉿 사무국, 권력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왕따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불쉿 사무국은 선거 이후에 가능한 빠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생각했겠죠. 이 여자는 그 불쉿 빙고를 만드는 걸로 이용을 받고 있고요. 거기서 델라크루아 씨는 언제든지 이깁니다. 왜냐면은 자신의 하는 말마다 그 불쉿의 농도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이죠. 델라크루아 씨는 그래서 불쉿의 여왕의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지? 없는데? 해리슨 타임라인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전에 근데 이거부터 합시다. 이니셔티는 거버먼트, 엔티 거버먼탈이고요. 이건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고요. 아니야.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고. Good at organizing. 뭐 그럴 수는 있지. 웬일로 좋은 말을 하네. 그래요. 그 정도는 당연한 거고. 니나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는 적을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하, 웬 농담이야? 물론 정부가 본톤을 폭탄을 터뜨릴 수야 있겠지. 이 감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야. 그지? 그 말은 수백 번 들어봤어. 수백만 번 들어봤어. 뭔가 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지만 그런 음모론에는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PC 번호를 알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 좋아. 그 디바이스의 유니크 아이디를 찾아냈네. 모든 기기들이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세이프티 빌, 안전 법령에 따르자면 말이야. 우리 인사이더 툴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거기 디바이스에 뭘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디바이스가 동작하고 있어야 하고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조금 늦었지만 얘기를 해줍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혼나겠지? 바로 얘기했어야지 하면서 혼나겠지? 너 미쳤어? 그런 중요한 정보를 더 이상 쓸데없을 때 얘기한다고? 너 무슨 일이었는지 보고 싶었던 거구나. 그지? 나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 하지만 누군가가 이걸 찾아낸다면은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았는지 네가 설명해야 할 거야. 야, 나도 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요. 난 이야기 다 끝나고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실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누가 해. 근데 보고 싶었던 건 맞아, 사실은. 자, 그럼 인사이더, 데스크탑, 핸드폰을 끄지 그래도 핸드폰이지 데스크탑은 아니. 이게 니나의 그 아이인가 봅니다. 프라이빗. 되게 읽고 싶다. 와, 정말로 읽을 게 너무 많은데요. 이 PC까지만 딱 보고 그만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제목은 무시하고 정말 부끄러운 메일을 읽기로 했구나.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경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마. 나는 이런 텍스트를 내 평생 써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참아줘. 이탈리아 북서쪽 해안에 갔던 우리 백패킹은 괜찮았어. 그냥 얘기할게. 멋졌어. 내가 갔던 제일 멋진 거긴 했어. 그리고 그건 태양 때문도 아니야. 물론 우리가 거기 있던 10일간 굉장히 빛나고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구불구불한 해안 때문도 아니야. 그리고 마치 그림과 같은 마을 때문도 아니야. 그거는 네가 거기에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곳의 한순간 한순간을 내가 즐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같이 사진을 찍길 바랬던 그때를 기억해. 그리고 그때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좀 나이 많은 이탈리아 아줌마였잖아. 그 사람은 우리가 뭘 바라는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해서 어깨 으쓱하면서 고개를 저었었지. 나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혀를 깨물어야 했어. 그렇지만 너는 언제나처럼 쿨하게 그냥 그 사람한테 걸어가서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카메라를 손에 쥐어주고 터를 누르는 신용을 했잖아. 그리고 단지 내 사진만 찍지 않도록 바로 나한테 달려 돌아왔지. 그 여행 전체에서 있었던 모든 사진 중에 이게 제일 멋졌다는 거 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이 편지를 다 백스페이스로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이걸 보내지 않길 바라는데, 동시에 나는 네가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아마 네가 그 데스먼드 슈와르츠 릴레이션십 테스트를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지 이건? 그러니까 내가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여기에다가 적어 놓고 싶어. 사랑해. 뭐지? 데스몬드 슈와르츠. 아, 니나 슈바르츠가 아니라, 니나는 이름이 두 개인데, 몰리 슈바르츠, 데스먼드 앤 몰리 존스. 데스몬드. 일단 슈바르츠 자기 이름이랑 같네. 그러니까 혼자는 아니라는 거네. 죽었거나 떠났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미혼모는 아니지. 그리고 사과, 그리치안. 골드펠스가 보냈네요. 골드펠스가 보냈네요. 니나, 정말 사과를 하고 싶어요. 우리 소트의 모든 멤버 앞에서 당신을 그렇게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혹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거나 말하는 것들은 지뢰밭과 같아서. 근데 저 단어 어디선가 나오지 않았나? 아, 네. 이전 블로그 포스트에 적었던 것처럼 그런 지뢰밭과 같아서 난 조금 더 신중해야 했어요. 서클몰에서 당신 행동은 내가 기대했던 거랑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당신 문제는 아니죠. 아마 내 탓일 수도 있어요. 당신을 그렇게 판단하는 대신에 나는 내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내 생각엔 당신은 지금까지 삶이 좀 힘들었던 사람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게 명확하진 않긴 해도 나도 조금 힘든 과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을지 좀 얘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관심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서로 도와준다고? 어떻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마이클 아들입니다. 뭐 사진 업데이트 이런 걸 왜 안 하지? 스쿼드. 응? 뭐? 1. 무슨 사진인데? 마타르노바 씨가 전직 군인이었다고? 그거는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어. 이 사람인가? 그래서 이게 쓰인 건가? 이건 뭐지? 프로토콜 저장. 데즈모랑 얘기했는데요. 데스몬드였죠 아까. 그게 데즈모죠.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진다면은 내 이름이 몰리였으면 정말 웃겼을 거야. 잠시만,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내가 미리 계획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그래, 네가 그런 거 좋아하지. 나는 하지만 니나란 이름이 더 좋아. 왜 몰리지? Desmond says to Molly girl I like your face. 뭐라고? 오블라디 오블라다? 비틀즈. 너 그거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 무슨 말일까? Oldie lexicon impersonated. 넘어가. 인정하겠어. 나는 비틀즈 팬은 아니었거든. 좀 더 롤링스톤 쪽이었지. 알았어. 네 지식에 굉장히 큰 갭이 있는 거 알아? 왜? 나 그 노래는 알아. 그리고 뭔가 그 안에 뭔가 브라 관련된 내용이 있었잖아. 그렇지 않아? 이거 봐, 그거 브라가 아니야. In a couple of years they have built a home sweet home with a couple of kids running in the yard of Desmond and Molly Schwartz. 원래는 존스죠. 좋은 생각인데? 나도. 아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에 문제가 없겠어? 전혀.
하지만 일단 네 이름부터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럴지도. 공식적으로 너한테 dare 하겠어. 과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정도의 얘기겠죠. 나 진짜로 한다. 기다려봐. 그러고 나면 우리가 La la how the life goes on 할지 보자고. 브라. 아이를 중심으로. 그건 맞지.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건 넣었어요. 당연한 일이지. 그거를 지지할 만한 다른 힌트가 있어? 이 아들한테 어떤 행동을 아들과 협박하는 거야 나중에 설마?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일단 프라이빗은 그렇고요. 시스에는 뭐가 브라우저 히스토리? 굳이? CCTV 스텔리간을 찾아보기도 했었네요. 13일 날? 13일이면 근데 뭐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 다 아는 것들이고 자꾸 시티맵을 계속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 뭐 그러려고 했다기보다는. 아니면은 일하러 가려고 그냥 찾아본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의심가는 정황이긴 하니까 뭔가 이상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걸 찾아보는 건 좀 이상한 일 것 같긴 하지. 니나랑 스텔리간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마테르노바 씨가 다른 두 개랑도 관계가 있다는 거를 만약에 찾아낸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야. 과연 쓰레기통이 항상 있죠 이런 데는. 봅시다. 애플리케이션들을 막 했는데요. 마테르노바 씨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 골랐어요. 이후 직업에 찾는 거에도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우스키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집이랑 이런 거 봐주세요. 내 전화번호는 이거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전화겠지요. 메케닉으로는요. 마테르노바 씨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매일 굉장히 많은 앱 지원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원자를 받았거든요. 정말 약간 더 이거에 더 맞는 사람으로요.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일이 있으면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스트필드 카의 메케닉으로도 메케닉? 물론 메케닉이라고 다 폭탄을 맞을 줄 아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뭔가 약간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니겠지. 하려면 할 수도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그 엔지니어라고 뭐 컴퓨터를 잘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폭탄을 만들 사람이 어디 있어. 심지어 화학을 전공해도 만들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굳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슈바르츠 씨. 사실 니나 쪽이 좀 가깝긴 한데 아직까지도 근데 니나 얘기만 하지 아까 그 줄리엣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내 생각은 아직도 그거를 나중에 빵 터트리려고 지금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오히려 음모론처럼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이번에도 또 안 됐고요. 아니구나. 이번엔 됐구나. 우리가 요청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오퍼레이팅 사이트에 4시에 이틀 다 오시면 됩니다. 이 메시지를 그 영수증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 주시고요. 왜냐면 우리는 그 워크이즈 프로필에 당신이 올려놓은 그거에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거구나. 무슨 말인가 했더니 리드씨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해서 죄송한데요. 혹시 제가 프리덤 플라자에 4월 11월 12일 4시에서 8시 사이에 일을 할 수 있는 없을까요? 나우랜드 스퀘어 대신에 말이죠. 라고 당장 이렇게 10일 12일 날로 바꿨고 12일이 폭탄 터진 날이죠 아마도.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그 워크이즈 프로필에 올라간 것 이미 합의된 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메일을 보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네요. 이거 프리덤 플라자에도 있었다는 얘기네 이 사람이. 그것도 그 폭탄이 있었던 곳으로 옮겨지기를 요청했다고? 물론 그냥 요청일 뿐이지만 이거랑 그 폭탄 테러의 위치랑 연결이 되긴 하네. 그러면 이미 두 군데랑 관련이 있어졌어.
만약에 그걸 3개까지 늘릴 수 있다면은 굉장히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다 봤어요? 다 보았어요? 해리슨 타임라인을 먼저 볼까요? 뭔가 업데이트가 됐나? 여러분 대부분 나의 독실한, 충실한 팔로워, 그냥 팔로워 할게요. 나의 팔로워와 친구와 친구들, 이건 친구가 아니라 적들은 내가 이 TMB에 글을 적고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답니다. 여기 보세요 라고 올렸고요. 라이크도 많이 받았고. 주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조용히 있었구나. 축하해. 피터 플래처, 뭐라고? 그 대단한 혁명가가 이 가장 파시스트적이고 그 감시에 동의하는 그 신문의 끈앞풀이 됐다고? 저 사진이라니, 그리고 저 글이라니, 가벼운 입이 테러리스트 배를 가라앉힐 거라고? 진짜 행콕은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다른 사람처럼 정부가 너도 사버렸구나. 이 혁명은 이제 하수구로 쓸려 내려가겠네. 자, 미안. 나 먹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피터,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 나도 네 생각을 알겠어. TMB가 나한테 전화해서 글을 적어달라고 했을 때 나도 한 30분 동안 엄청 웃었거든. 전화를 끊기도 전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든지 적어도 된다고 하는 거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욕을 해도 된대. 물론 종종 그렇게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원했던 관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좋은 목적을 위해서 쓸 수도 있다고. 그래, 행운을 빈다. 저런 아티클을 쓰다니 네가 멀리 가지 못하겠네. 군인이라고 해서 그 군인 프로필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얼굴을 업데이트하고요. 어울리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군대에 대해서도 정보가 있고요. 엔지니어, 공병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탄을 만들 줄 안다는 건 아닙니다. 군대에 있었다고 해서. 그리고 훈장도 받았어요. 마트레나바 씨가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온 것 같은데. 여러 동료들을 지키다는 거네요. 위험한 데인저에서. 이게 뭔지 궁금하긴 하네요. 찾아주지 않을까? 뭐야? 그리고 갑자기 탈영이라고 하죠. 탈영으로 돼가지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네요. 왜지? 또 궁금하네. 그런 엄청난 벌이라니. 그 정도면은 이제 다른 범죄자들이랑 같은 레벨인 거 알아? 유스 미션 메모리얼, 이거 다 클릭할 수 있네? 자, 사이버 프로텍션,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유는 단지 구식 그 무기랑 테러만으로 위협받는 게 아닙니다. 점점 많은 외국의 해커들이 기업이나 공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기밀 정보를 훔치고 기물들의 사보태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우 경쟁적인 경제 사회에서 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군대는 새로운 사이버 태스크 포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대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정보 보안의 전문가라면은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온라인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트만 대령인가요? 장군? 하여간 캐로보로스가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네요. 캐로보로스가 뭘까요? 본톤에 있었던 3번의 테러리스트 사건은 하트만 장군이 캐로베로스 미션을 임시적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의 공공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현재까지의 안보 보안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려면은 그 정도 옵션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트만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곧 사람이 얘기가 이제 공개되었고, 보안국장, 안보국장은 캐로보로스를 당장은 조금
밀어줄 수 없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에서 받아들여져서 하트만 씨가 이렇게 생각한 거를 막았다. 그래도 이거는 이거 계엄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이건 막았네요, 여기서는. 세상에. 미션. 우리나라 군대의 제1임무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국경 내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국경 밖에 있는 우리 동맹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군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미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도를 눌러서 이 미션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거 다 누를 수 있어? 너무 많은데? 캐로보로스가 뭔지 먼저 볼까요? 자, 세이프티빌은 이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 국가 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거가 캐로보로스라는 미션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요. 이 캐로보로스 미션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스케일의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는 경우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군대의 여러 부대가 특별한 훈련을 받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캐로보로스는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베탈리언들이 있고요.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던 그 파르게스 미션이죠. 2006년에 있었던 쿠데타로 인해서 파르게스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갑자기 훅 떨어졌는데요. 진실된 파르게스의 힘이라는 반란군의 움직임은 전쟁을 선포했고, 현재 넴잔 가사르트 장군 아래 있는 정부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오랫동안 내전을 겪고 있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의 군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상황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공개된 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FTP, 파르게스 반란군이라고 할게요. FTP 반란군은 그들의 전략을 테러로 바꾸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에 이렇게 빠져들기보다는 이전에 우리나라 정부는 파르게스에 끼어드는 것을 멈추었었고, 그로 인해서 2008년에 있었던 그 문제가 생겨났었는데요. 2009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르게스에 끼어드는 그 미션은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이 파르게스 평화유지군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현재 알려진 이름이고, 다시 파르게스의 사회와 인프라를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데가 들어가는데, 니나가 이쪽에도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이게 근데 데이터 컴플렉이 있다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국경 패트롤. 그래서 파르게스에서 굉장히 많은 그 난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통제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군대는 국경을 더 강화해야 했고요. 그래서 계속 더 많은 관문들을 세우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 주변에. 우츠바키아도 여기는 헤로인과 같은 불법 약물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있고요. 대충 넘어갑시다. 그거랑 또 관련해서 우스트바키아 관련 미션이 또 있는데, 이거는 그곳에 국민들을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거인 거고요. 이거는 카르텔 간의 전쟁을 또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 나라에 있는 정부 조직들도 이제 부패하는데 그거를 없애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주변 나라에 대해 관심이 많아? 너무 이렇게 많잖아. 2016년 가을에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젠트리아는 엄청난 그 가뭄이 아니라 홍수에 휩싸였고요. 그래서 1000명이 넘게 죽었고 80명이 집을 잃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그쪽에 도우러 가서 뭐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랑도 관련이 있었네요. 근데 이쪽은 크게 관심이 없고, 지금 해필이면 얘가 있었던 군대가
그러니까요. 폭탄이랑 관련이 있는 뭔가가 있었다.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메모리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희생은 우리의 성공이 쌓인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이 없었다면은 우리 현재의 이 자유로운 남자 여자가 되지 못했겠지요. 우리는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요. 헉, 죽었구나. 이거 2011년이야? 맞네? 남자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랬구나. 점점점. 이거는 심하군. 2011년에 있었던 거는 현재 정부가 시작했던 거야. 이런 말 하기는 정말 싫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정부를 싫어할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위한 근거를 더 찾아보자고. 그렇군요. 볼만한 건 다 봤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티에 프로젝트에 뭐가 추가됐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얻지 못했다. 왜냐면 엑스컨빅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을 것 같군. 그리고 자기 아들도 기르고 있잖아. 이거랑 데스몬드가 그 군대에서 죽었다는 거를 합하면은 굉장한 동기가 될 것 같은데. 강한 동기를 찾았어. 리벤지, 복수. 글쎄요, 그렇다고 다 동기는 아닙니다. 근데 너무 다 맞아떨어지긴 해요. 근데 얘가 너무 아직까지 너무 밝혀진 게 없어서 얼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처럼 몰고 가다가 또 한 번 더 뒤집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챕터가 5개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챕터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됐고요. 실브한테 전화가 왔네요. 실비야? 여보세요? 니나, 실브야. 어떻게 있어? 좀 나아? 조금 나아. 지난주는 쭉 침대에서 있었어. 잘됐다. 내가 원하면 마이크를 데리고 갈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정도? 그 정도면 괜찮겠어? 물론 내가 놀이터에 같이 가지기로 했거든. 그래. 내가 마이크를 코너 오카드 드라이브였지? 거기서 데리고 갈게.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따가 보자. 알았어, 니나. 이거 이게 맞네? 그럼 아까 걔는 뭐지? 누가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대신 일을 해주고 있는 거. 니나. 잠시, 실제로 몰리 슈아르츠가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같은데 근데? 이거 아니야. 이상한데? 쉬었잖아. 이게 맞지? 한 주 동안 아팠다고? 이상한데? 어디 있었는지? 이상하다. 됐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다 찾은 것 같아. 폭탄에 대한 지식이 마테르노바가 이거 폭탄을 만들 수 있겠고, 그 정도로도 이 세이프티비를 싫어할 이유가 충분해. 그거는 얘한테 좋은 일은 아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아파서 집에 한 주 내도록 있었다고 하잖아. 그거는 충분히 이 사람을 붙잡을 만한 알리바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거가 될 것 같아. 잘했어. 내가 상관들과 좀 얘기를 해볼게. 그러고 다시 돌아올게. 마테르노바를 좀 더 관찰해봐. 너무 이상한데? 그럼 누가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것도 있고, 지금
다른 사람이 니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고 있다 1번, 아니면 니나가 실제로는 일을 해놓고 이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번. 둘 중에 하나죠. 왜? 왜냐면 이 사람한테 그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그렇지 않고서야 마이크를 굳이 이 사람한테 맡겨놓고 나는 쉬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이게 맞겠자고 이걸 선택을 했는데 반대로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면은 이 사람을 바로 잡으러 가겠지? 잠시 일단 딴 걸 좀 먼저 볼게요. 뭔가 업데이트 됐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고, 브라우저 히스토리가 업데이트 됐을 가능성이 있어. 꺼졌어. 이니시에이트 전에 이거는 봤죠. 그라운드 키핑 서비스 어디죠? 맥두고? 서클몰이야. 마지막으로 이니시에이트와의 대화. 뭘까? 너 거기 있어? 응? 나? 방금 널리 위해서? 언제 나? 나 지금 막 집에 왔어. 내 PC를 아침에 켜놓고 가고 방금 온라인으로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리고 내 보안 프로그램에 갑자기 수백 개씩 떴단 말이야. 외부 침입이라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메시지 보냈어. 네가 날 도와주기로 했잖아. 그래, 내가 너 도울게. 하지만 그 시스템 건드리지 마. 전원을 뽑아버려. 했어. 바로 잘했어.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 내 생각엔 경찰이 널 쫓고 있는 것 같아. 뭐?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경찰이 그 몰 일을 알아냈잖아. 그러니까 아마 너를 찾아올 거야. 내가 알아낸 건 별로 없지만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거에 침입하기 위한 그런 감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네 PC에 그게 설치가 된 거야. 세상에. 그러면 그러면 경찰이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겠어. 미안. 뭘 하든지 정말 조심해야 해. 갑자기 떴어. 왜 오프라인 됐지? 빨리 말해줘. 얘기하자. 뭐라고 지금? 얘가 도망가게 만들 순 없어. 그러면 인터벤션 팀이 빨리 모을 테니까 로드블럭을 만들고, 그리고 더 급하게 들어가야겠어. 네가 알아낸 정보처럼 얘가 더 폭력적으로 행동할지도 모르니까. PC가 꺼졌으니까 집부터 시작해야겠네. 근데 우리 그 주소 모르는데.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 따라가서 뭔가 집에 있지 않을 때 어디 가는지 알려줄지도 모르니까. 중요한 게 있으면은 바로 나한테 알려주고 내가 인터벤션 팀한테 그걸 바로 브리핑할게. 자, 이거 네 손에 있어? 그러니까 깨어있어. 나도 뭐 해야 하는지 아는데. 니나랑 전화야? 줄리엣과 니나? 로젠테크에 오신 걸. 줄리엣, 너 지금 일하고 있구나. 다행이야. 내가 너 핸드폰에 전화했는데 너랑 연결이 안 됐어. 이야기할 수 있어? 니나? 나 지금 완전히 혼자서 일하고 있어. 모든 일 괜찮아? 아니, 나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미친 사람이 날 쫓아오고 있어. 이 사람이 날 지금 며칠째 스토킹하고 있었어. 뭐라고? 너 진짜 사이코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 나 도와줄래? 물론이지. 근데 어떻게? 내 아들과 내가 좀 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알고 있니? 모르겠는데. 제발 줄리엣, 뭔가 생각해야 해. 제발. 알았어. 내가 어딘가 알 것 같은데 이게 아무데도 없는 데인데 이거는 잠시만, 말하지 마.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몰라. 뭐? 이 해커가 있었거든. 나한테 도와주겠다고 한. 근데 누군가가 내 정보랑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 정보를 알만한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조심하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날 좀 도와줘. 세상에 니나, 그러긴 너무 늦었어. 그 사람이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이미 알 거 아니야. 아 미안. 그러면 여기서 일단 빠져나가자. 고마워. 잠시만, 나 뭐 좀 챙기고. 일단 내가 총을 준비했어. 뭐? 너 지금 너 죽고 싶어서 그래? 누가 이걸 듣고 있으면은 네가 총을 들고 있다는 거, 위험하다는 거 알 거 아니야. 맞아. 그렇지만 내가 내 보호할 걸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차피 나 죽을 거잖아. 알았어. 모든 건 다 준비됐어. 아직 아무도 없어. 내가 여기서 아직 행운이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총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난. 그래, 난 나왔어. 이상한 사람은 없어. 누가 없다는 건 확실해? 나 충분한 경험이 있어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고. 알았어. 그러면은 빨리 마을에서 벗어나자. 줄리엣?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먼저 해야 하거든. 내 아들을 픽업해야 해. 얘를 둘 수는 없어. 어디 얘기하지 마. 그래 빨리 가. 알았어. 이렇게 비가 막 온 게 다행이야. 지금 내 앞에 스피드도 볼 수 없어.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가고 있어. 거기가 어디야? 그러는데? 알았어. 고마워. 하려면은 사실 알았어. 보낼게. 니나, 이 사람 누구야? 누가 도청하고 있는 거야? 정말 말해줘. 괜찮아. 내가 망쳤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건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럴 이유는 없어. 너는 나를 돕는다고 해서 뭐 법을 어긴다니 그런 건 아니니까. 난 네가 안전하길 바래. 미안. 이거 점점 나한테 오고 있는 것 같아. 괜찮아 니나. 거의 왔어. 됐어. 왔어. 내가 정확히 잠시만. 세상에. 무슨 일이야? 저 남자가 집 앞에 있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지? 우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잖아. 세상에. 이런. 니나? 세상에. 니나. 왜? 그 사람은 잊어. 안 돼. 떠나. 걔 괜찮을 거야. 아들이지. 안 돼. 나 아들을 두고 갈 수 없어. 나 들어갈 거야. 그러지 마. 제발. 그래서 잘 될 리가 없잖아. 아니야. 그럴 가치가 있어. 아니야. 니나 대체 뭘 하는 거야? 나 싸우지 않고 그냥 쓰러질 순 없어. 니나 안 돼. 넌 날. 니나? 그 오피서들과의 연락이 끊겼어. 무슨 일이지? 설마 쏜 거야? 커넥션이 필요해. 당장. 드디어. 우리가 성공한 것 같아. 하지만 우리 타겟은 죽였어? 죽었어. 정말? 거기 총격이 있었고 처음 총 쏜 다음에 팀이 다시 쐈는데 내가 공격적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일이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 대체 이 시점에 누가 이런 걸 적는 거야? 난 이 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자, 일단 이메일 확인해 줄래? 뭐지? 아브라함 골드필스? 아브라함? 니나? 수사관들의 관심을 너에게 끌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는 우리 합의의 선을 넘어버렸어. 그 폭탄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였었어. 그래서 사상은 언제나 자유로울 거라는 우리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한 거였어. 그거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또다시 너는 너의 끊임없는 증오와 분노로 나를 또다시 실망시켰어. 자, 우리의 협약은 여기까지라고 하자. 아브라함 골드필스. 이 얘기대로라면 아브라함 씨가 니나한테 시켜서 그런 경고성으로 폭탄을 터뜨려 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너는 사람까지 죽이지 않았냐, 그거는 우리가 협의한 거 아니다 라는 거고, 물론 앞에 내용들을 분명히 서로 간에 이런 주고받는 내용이나 이런 거에 거짓말이 섞여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니나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 와서 이 생각을 한 이유는 하필 이 메일이 지금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냥 몇 가지 조금 이상한 거.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그동안 완전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물론 니나랑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연락을 안 됐다, 그런 걸 수는 있긴 한데, 그리고 니나는 계속 일을 했어야 했는데 모르겠다. 근데 얘를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 안 죽는 선택지도 있었을까 혹시?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물론 이 뒤에 다 결국은 풀리겠지만 조금 조금 그러네요. 자, 근데 왠지 이거 자체가 하필 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걸 보냈다는 게 마침 이 시점에 그 얘기하잖아, 이 worst possible time에 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조금 믿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폭탄 테러 해도 돼 라고 얘기했을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물론 그 사이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사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이씨, 모르겠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게임 할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이렇게 몰고 가놓고 당연히 바꾸고 이런 게 당연한 건데, 왜 갑자기 이렇게 몰입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렇게 몰입한다는 것 자체가 잘 만든 게임이라는 얘기긴 하죠. 자, 어쨌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거를 얼마든지 이 게임한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게 아브라함 씨가 보낸 메일이라는 것 자체는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믿지 않더라도 오 마이 갓, 네가 이걸 알아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이 일들에 같이 일을 했다고? 하지만 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건 모든 걸 바꾸는 걸. 아브라함 골드펠을 당장 내일 찾아야만 하겠어. 오늘은 퇴근해 이거야. 퇴근시켜도 돼? 정말? 야, 이런 상황에서? 와, 물론 주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휴식은 잘 챙겨준다. 야, 그 전에 우리 좀 휴식이 필요해. 엄청난 하루였잖아. 이제 로그아웃 해도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을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세 번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몰에서의 폭탄 테러를 막은 게 있고요. 그리고 니나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의 경우에는 거의 니나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나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이런 지뢰라든지 폭탄과 관련된 전문가였다고 하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주 정도는 아파서 그냥 집에서 쉬었다 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진실인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니나가 아마 폭탄 테러의 진범일 거야 라고 쫓아가다가 그 니나를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에 온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아닐 거라고 생각은 사실은 좀 드는 게, 이게 게임 내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게임 밖에서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5일 중에 지금 벌써 3일 지났고 이틀이나 남았는데 벌써 진범이 나타나서 죽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배후에 있는 다른 인물이 더 있다가 사실은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제일 애매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요 둘인데요. 아브라함과 줄리엣. 현재 줄리엣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다음 데이4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줄리엣 얘기가 더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잠수 탔다고 돼 있었거든요. 언제부턴가 그냥 사라졌다. 그런데 니나가 죽고 나자마자 니나에 관해서 내가 너한테 그 정도까지 하라고 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는 식의 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이 두 명의 이야기가 더 남은 것 같고요. 해리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을 위협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런 사상의 자유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대해 토론하고 이런 것까지가 이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아예 예전에 그 소트 그룹에서 이제 아예 벗어나서 그 약간 보수 진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쪽 신문사에서 거기에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면서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거랑은 거의 관계없는 사람인갑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이 이니시에이트인데, 얘가 이 해리슨하고도 그리고 이 니나하고도 관련이 있었다는 게, 이 두 사람들의 계정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를 했고, 그래서 원래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과거 이거를 다 밝힐 수도 있으니 나한테 돈을 달라 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 같지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니나한테는 많은 도움을 줬어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도 막 해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온 거 보면은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이후에 또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킹해서 바꾼다든지 뭐 그런 거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러고 보니까 이 줄리엣도 이 시스템을 만드는 그 회사랑 관련이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줄리엣이 다니는 그 회사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명확하진 않은데, 줄리엣이 다니는 회사가 약간 정부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줄리엣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그냥 주저주절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러면은 다음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 메모리 홀, 기억의 구멍.